다음 더룸에서 이번 한 주 21대 국회의원 당선자 분들 가운데 화제를 모으고 있는 분들을 모십니다. 또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과 이런 것들을 마련하고 있는데 잠시 뒤 화제의 당선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민주당을 선택해 주시고 춘천의 교체와 변화를 선택해 주신 춘천 시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춘천 시민의 승리입니다. 네, 화제의 당선인을 만나보겠습니다. 어제는 그 스튜디오로 출연하시는 그 시간이 여의치가 않아서 미래통합당 조경태 당선인 전화 연결만 했었는데요. 오늘은 직접 저희가 당선자를 모셨습니다. 네, 멀리서 오셨습니다. 네. 강원도 춘천 지역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허영 당선인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축하드립니다. 네, 우선 당선 축하드리고요. 네. 자, 지난 주말에 당선 인사하시느라고 너무 바쁘셨을 것 같긴 한데 춘천 시민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시던가요? 이게 춘천에서 70년 만에 그러니까요. 처음 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당선 다음 날부터 계속해서 거리 인사를 통해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있고 네. 정말 많은 응원과 지지들을 선거 이후에도 보내주고 계셔서 네. 변화와 열망이 얼마나 컸던지 이런 것들을 정말 가슴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득표율을 보면 51.3%였고요. 네. 사실 1시까지도 사실은 좀 뒤지는 결정이 상황이었기 안 됐어요. 때문에 네. 상당히 좀 재미있는, 죄송하지만 그런 그 개표 상황이 아니었나 생각이 드네요. 네. 그 지역구가 춘천 갑이에요. 춘천, 철원, 화천, 양구 이렇게 포함이 되는 좀 넓은 지역인데 서울의 정치 1번지가 종로라면 강원도 정치 1번지는 이 춘천 갑이다 하는데 그만큼 중요한 지역구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춘천 갑이 춘천, 철원, 화천, 양구이지만 그렇죠. 춘천 갑은 춘천 시내만 지역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춘천시의 이 북부 지역 일부를 예. 철원, 화천, 양구하고 합해서 을 지역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참 안타까운 뭐 선거구 그러니까요. 획정 부분이긴 선거구 하지만 이상하네요. 네. 예. 이번 선거에 일회적으로 이제 적용되는 선거구이기 때문에 네. 다음에는 반드시 좀 춘천 자체 분구를 좀 만들어서 그렇죠. 새로운 계기를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자, 미래통합당에서는 이 춘천갑 후보 바로 김진태 의원이었습니다. 네. 지금 우리 채팅창에도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올려주고 계신데 선거 기간 내내 정말 강원 최대 격전지로 꼽혔고요. 출구조사가 발표가 났을 때만 해도 여기는 진짜 모르겠다라고 다들 이야기를 하셨는데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요. 허영 후보자가 48.7%, 김진태 후보자가 46.2%, 불과 2.5% 차이입니다. 네. 그야말로 초박빙 지역이었는데 실제 개표 결과는 조금 더 차이가 차이가 많이 벌어졌어요. 났어요. 차이가 많이 나요. 조금이 그래서 아니라. 그러니까 51.3% 네. 그리고 43.9%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확정되기 전까지는 사실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조금 지고 계셨거든요, 처음에는. 보시면서 마음이 어떠셨어요? 선거 기간 내내 근데 분위기가 좋아서 이러다 진짜 이길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희망이 많았는데 네. 출구조사는 또 2%대로 좁혀져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개표가 1시까지는 지고 있었거든요. 네. 이게 설마 설마. 그리고 또 당황으로 막 변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좀 네. 소정하고. 그렇죠. 그랬는데 어쨌든 이겼으니까 그때 그 1시에 딱 넘어갈 때 네. 그때 기분이 어떠셨을지 정말 좋았죠? 궁금해요. 사실상 많이 기뻤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 정치인이 변화해야 되고 정치가 변해야 되는데 많은 국회의원들 중에 후보자들 중에서 그 변화에 대한 열망을 저한테 쏟아부은 부분들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이 그 순간에 하여튼 조금 짓누르게 온 것도 있었습니다. 망감이 네. 교차했을 네.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어쨌든 70년 만에 당선된 민주당 후보로서 어쨌든 좀 뿌듯하실 것 같은데 선거 기간 중에 있었던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세월호 현수막이 훼손되는 사건이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김진태 후보의 선거 사무원이었다. 이제 그게 사실은 선거 막판에 밝혀지면서 선거 표심에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들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상당히 큰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아, 그랬군요. 예, 네. 이제
아직까지 후보를 결정하지 못한 중도층에게는 아마 결정적인 영향력을 네. 미쳤으리라 생각이 되고 네. 이 세월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아직도 국민들에게 100번, 1000번을 슬퍼하고 애도하고 또 우리가 함께 극복해야 될 문제인데 네. 여기것이 이제 춘천에서 그러한 사건이 일어난 부분들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까웠고 화가 좀 저도 났습니다. 근데 그분의 또 해명이 저는 더 좀 이상하더라고요. 불법 그렇죠. 뭔지 알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그만큼 놀랍습니다. 춘천에서 진보 세력이 당선된 게 70년 만이다. 그만큼 보수 색채가 강한 지역인데 이번에 민심, 춘천 시민들의 민심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일단은 뭉클하셨죠 지금. 제 질문이 그렇게 뭉클한 되게 어려운 질문이었네요. 질문이었던 것 네. 같아요, 솔직히. 20대 국회가 동물국회라고까지 이제 평가받는 오명을 받지 않습니다. 네, 네네. 그랬죠. 거기에 대한 명확한 막말 이런 거에 대한 평가의 과정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네. 또 무엇보다도 이제 코로나19 전쟁을 우리 온 국민이 함께 겪고 있는데 강한 정부가 이 전쟁에서 이기고 빨리 경제 회복과 민생 회복에 힘써라. 네. 이런 좀 명령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런데 사실 제가 제가 뭐 딴 대학교에서 공부를 했지만 사실 강원대학교에서 또 박사과정을 하나를 다닌 게 있었어요. 그래서 몇 년 다녔는데 거기 가보면은 예전에는 닭갈비 먹으러도 가고 좀 활기찼던 것 같은데 다녀보니까는 좀 너무 쓸쓸하고 좀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느낌 많이 받았었거든요. 아마 그래서 그런 변화를 열망하는 시민들이 뽑아준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당선인 이외에도 이번 선거에서 강원도에서 3석이 나왔습니다. 네. 민주당 네, 쪽에서.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동안 뭐 1대 7에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이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원주권하고 춘천이라고 하는 기원래도 강원도에서 가장 큰 도시에서 민주당의 민주당을 선택해 주셨고 네. 네. 강원도 전체 표심이 민주당 표심이 더 많았습니다. 한 2만 표 정도 예. 이상. 이것은 굉장히 민주당의 아주 굉장히 압승이었죠. 좋은 신호를 주는 강원도 표심 변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네. 그래서 집권 여당으로서 강한 정부와 함께 더욱더 신뢰 있는 그런 모습으로 표밭을 정말 혁명적으로 다시금 바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당선인이 말한 것처럼 4.15 총선 결과 민주당은 압승을 거뒀습니다.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이게 오히려 더 부담이 된다. 그렇죠. 또 걱정된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이 질문 먼저 드릴게요. 이 정도 뭐 춘천도 그렇지만 민주당이 선전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혹시 하셨나요? 저도 못했고, 못했죠. 네, 아무도 못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좋죠. 그래서 더 기쁘실 것 같아요. 예상을 지금 못해서. 기쁘기보다는 네. 책임감이 좀 저는 무서울 솔직히 수도 한 뭐 있을 것 같은데. 155석 정도 이렇게 좀 간신히 과반을 넘겨서 아하. 안정적인 국정 운영도 뒷받침하고 예. 뭐 좀 균형도 이루어내고 아하. 그랬으면 하는 그런 예상을 가졌는데 네.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큰 무거운 책임감 같은 걸 느낍니다. 네. 어쨌든 근데 뭐 3번이나 도전하셨다가 되셨기 때문에 네. 기쁘실 것 같아요. 많이 기쁘실 것 같아요. 네. 또 그만큼 우리 정부 여당에 거는 국민들의 기대가 크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제 축하 인사를 저희 댓글창에 굉장히 많이 올려주고 계십니다. 강원도에서 이제 희망을 봅니다라는 오. 이야기. 아. 가장 많은 거는 닭갈비 얘기네요. 닭갈비 먹으러 가고 닭갈비 싶다고. 맛있어요. 네, 많이들 춘천으로 이제 가실 것 같은데 춘천의 미래가 기대된다는 댓글이 또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허영 당선인에 대해서 궁금한 점도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 제가 좀 미리 알아봤거든요. 네.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까 좀 예상되는 거 있으신가요? 네, 짐작은 하고 있습니다. 미리 공부를 또 하고 오셨군요. 네, 제가 네. 하나씩 좀 풀어보겠습니다. 네. 상대방 후보였던 이제 김진태 후보. 공안검사 출신으로 유명한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허영 당선인을 대표하는 단어는 운동권 학생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상충될 수 있는. 일단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계기인지 궁금해요. 원래 이제 92년도에 고대 총학생회장을 했는데 그때 그야말로 이제 잡혀서 구속되어서 공안검사한테 취조를 받고 구속된 적이 있는데 네. 김진태
후보한테 받은 건 아니죠? 아닙니다. 네. 혹시나. 예. 그때 네, 이제 그래서 운명의 만남이죠. 노태우 군사정부에서 김영삼 민간정부를 네. 이렇게 이양하는 과도기였어요. 네. 그때 이제 비로소 운동을 하면서 이제 국가관, 민족관, 또 국민관들 좀 제대로 받고 네. 그때부터 사실상 정치의 꿈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 왜 공안에 잡혔기 때문인가요? 하여튼 뭔가 민주화를 이루어내야겠다라고 하는 신념 그렇군요. 같은 것들이 그때 생겼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그 이후에 이제 이인영 원내대표에게 이끌려서 돌아가신 고 김근태 의장님 비서관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군요. 그러다가 서울시 정무수석까지 또 하셨죠. 정무수석도 하시고. 네. 그때는 서울시장님이 누구였나요? 정무수석 하실 때? 박원순 박원순 선생님. 시장님. 아, 네, 그랬군요. 하셨죠. 자, 두 번째 질문은 제가 좀 물어보려고 하는데 사진을 먼저 한번 봐야 됩니다. 이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네, 어떤 사진일까요? 자, 누군가 어머나, 이렇게 붙잡고 포옹을 하고 울고 계시는데요. 엄청나게 울고 있는데 네. 저 허영 당선인 맞죠? 네, 맞습니다. 근데 뒷모습이랑 잘 저분 모르겠네요. 제가 뒷모습 참 저분 같은데 이광재 아닙니다. 누굴까요? 그분 아닙니다. 누굴까요? 아, 자, 이 사람의 모습은 이 모습입니다. 안철수입니다. 네, 2012년 무소속 안철수 캠프에서 이 경력이 있는데 두 분이 이렇게 친하신지 몰랐네요. 민주당 일각에서는 시비거리가 좀 되고 있어요. 그렇죠. 계속. 네, 뭐 그런데 2012년 무소속 대통령 후보 당시에는 아. 그때 안철수 현상 바람이 좀 불었듯이 그렇죠. 네. 안철수의 거는 정치 혁신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었고 저도 그런 판단을 하고 결합은 했는데 네. 이후에 이제 새정치민주연합 합당을 하고 다시 이제 탈당을 하는 과정 속에서 저는 탈당은 바람직하지 않다. 예, 어차피 민주개혁 세력이 뭉쳤으니 여기서 승부를 걸고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렇죠. 탈당을 하셨어요. 그때부터 저는 이제 정치의 길을 달리 선택을 했고 저는 그 이후에도 뭐 당적을 바꾸지 않고 민주당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렇죠. 쭉 복무해 왔습니다. 개인적으로 보진 않죠. 네, 전혀 보지 않고 있습니다. 전혀 안 보시네요. 네. 그렇다면 이제 민주당 쪽에서 시비거리가 될 수 있었다라고 그렇죠. 지금 박 마스터님께서 말씀을 그렇죠. 하셨는데 이거를 극복한 뭔가 허영 당선인만의 비결이 있을 것 비결이 같아요. 있어요. 그냥 뭐 당적을 버리지도 않았고, 예, 한 또 길만 늘 쭉 갔다. 한 길을 걸어왔고, 또 그 이후에라도 계속해서 민주당의 당적을 가지고 또 지역에 내려가서 강원 도당위원장도 하면서 아하. 계속해서 당원들로부터 선택의 과정들을 받아왔습니다. 네. 거기서 검증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네, 합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 도당위원장, 네. 서울특별시 정무수석, 강원도지사 도지사 비서실장. 비서실장. 아, 최문순 지사 비서실장입니까? 네, 네. 최문순 비서실장 또 박원순 비서실장 정무수석 이렇게 완전 안철수를 좀 버리는 거네요. 네. 버린 게 아니라 그분은 떠나가신 거죠? 그분의 갈라선 개인적인 거네. 정치의 길로 간 겁니다. 그렇습니다. 판단이 그때 판단이 정말 옳았군요. 지금 봤을 때는 지금 봤을 그렇죠. 때는. 그때 얼마나 그분은 순간의 뭐 선택이었는데. 정치를 이렇게 세력과 가치로 하는 게 아니라 개인적인 그런 정치의 길을 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네, 그리고 이제 허영 당선인에 대해서 조사한 마지막 내용입니다. 저 이거 정말 깜짝 놀랐는데 참. 굉장히 이색적인 자격증을 가지고 계세요. 왜 했어요? 바로 레크레이션 강사 이걸 왜 자격증이 했어요? 이건 아무나 주는 거 아닐까요? 네, 이거 따기 자격증을 쉬운가? 취득한 네. 뭐 이유가 어려워요. 있을까요? 그렇지, 어려울 것 제가 같은데. 세 개 자격증이 있는데 세 개나 사실상 하시는구나. 웃음 치료사 1급 자격증하고 아, 레크레이션 웃음 치료사? 지조사, 그다음에 네. 펀 리더십이라 그래서 네. 하여튼 이것도 뭐 연관선상에 있는 개가 비슷한데요? 펀 리더십. 그래서 그런데 우리 시청자분들도 미소가 너무 아름다우시다고 그러니까. 이미 미스터 스마일이라는 별명까지 생겼습니다. 지금. 맞습니다. 혹시 맞습니다. 그 거울을 보고 웃는 거를 연습하시고 그러시나요? 아닙니다. 어머님이 얼굴 반죽을 잘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고났다. 네, 타고났고. 부럽습니다, 진짜. 뭐 12년 전에 이제 춘천에 정치하러 날아갈 때 네. 거기는 어르신들이 많은 동네인데 그렇죠. 뭘 가지고 어르신들을 만나 뵐까 하다가 그래도 어르신들에게 웃음 치료라도 하면서 소통해 나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사실상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좀 있으셨을까요? 예. 아,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그러니까요. 좀 더 즐거운 더름을 잘 위해서. 웃네요. 더름을 위해서 우리 너무 잘 웃고 있는데요. 네. 저만해서요. 네. 남들 보고 오셔야 되는데. 아니 우리 네. 시청자분들도 너무 놀랍다고 웃음 치료사 어쩐지 미소가 너무 아름답다라는 그러니까요. 이야기도 올려주고 아마 제가 계시는데 장담컨대 국회의원 네. 중에 이렇게 레크레 자격증 갖고 있는 사람은 처음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국회 분위기도 뭔가 좀 한번 웃겨주세요. 밝게. 가서 서로 좀 말고. 예. 많이 웃기겠습니다. 네, 좀 이제 분위기가 안 좋아질 것 같으면. 아니, 우리 시청자분들
시청자분 한 분께서 질문을 또 올려주셨는데 네. 국회에 이제 가시게 됐으니까 가시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뭐 법안도 좋을 것이고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그렇죠. 어떤 게 춘천을 있을까요? 위해서 네, 라는 질문이 올라왔거든요. 요즘 이제 뭘 할까 고민을 하고 정리를 하다가 네. 방향을 이제 국회의원의 특권은 줄이고 아하. 국민의 기본권과 행복권은 강화하는 입법 활동을 해야겠다. 아. 이런 좀 정리를 했는데 네. 그래서 국회의원이 잘못하면은 국민들이 소환할 수 있는 소환제도 좀 만들고 감사합니다. 국민 입법 발의제 같은 것을 통해서 입법권도 국민들에게 좀 돌려드리고 싶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불출석하면은 문호동무임금으로 세비도 좀 받는 것 감사합니다. 이런 활동도 하고요. 네. 또 12년 전서부터 기본소득법을 좀 만들겠다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네. 네. 그래서, 국민 기본소득. 예, 네. 그래서 그 부분들도 열심히 좀 뒷받침해 볼 생각입니다. 듣기만 해도 좀 기분 좋은 어떤 법안들 또 제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맞아요. 자, 춘천 갑시민들 오늘 더룸 시청자들도 많은데요. 이 점이 가장 궁금할 것 같아요. 지역구를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 임기 내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뭐 공약이라든지 듣고 싶다고 하네요. 네, 제가 꼭 춘천을 네. 춘천 호수 국가 정원으로 좀 만들었어요. 뭐가 다 정해져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순천만 가보셨나요? 네, 저기 맞죠. 나오는데 네, 거기 가봤죠. 갈대숲과 정원이 어우러진 1호 국가 정원입니다. 그리고 울산 태화강 2호인데 네, 네. 그보다 더 좋은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 춘천입니다. 네. 의암호와 캠프페이지라고 하는 이 좋은 공간을 네. 잘 만들어서 국가가 투자하는 국가 정원으로 만들어서 춘천의 새로운 100년 곡간을 좀 만들어보겠습니다. 아, 관광 명소로 좀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런 얘기시군요. 네. 자, 그리고 또 당선 소감에서 꼭 빠지지 않는 말씀이 있던데 정치의 품격을 높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품격의 정치를 안 하는 20대 국회의원을 보고서 이거를 결심하신 게 아닐까 생각하는데 어떤 모습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셨습니까? 이게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시민들 만나면 제발 좀 품격 있는 정치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제 슬로건으로 만든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정말 싸움꾼 하지 말고 일하는 모습으로 감동을 좀 줘라. 그리고 정치인이 대한민국 정치의 품격이 뭐 일부 정치인들 때문에 네. 막말로 인해서 많이 떨어졌는데 네. 20대 국회 이 동물국회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국회 상대를 만들어라. 그럼 정치는 말로 하는데 그렇죠. 이런 뭐 정말 타인의 고통을 후벼 파는 말보다는 아름다운 말로써 감동을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정치를 좀 해라. 네. 그런 차원에서. 네, 사실 좋습니다. 네. 그 학습 심리에서는 이론이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행동의 빈도를 높이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본적으로 이제 강화를 주는 그런 것들이고요. 또 처벌을 줌으로 인해서 행동의 빈도를 낮게 만드는 게 있는데 막말 같은 건 사실은 우리가 처벌을 줘서 못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어쨌든 춘천 시민들이 상당히 품격이 있다. 이거 제가 네. 다시 느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민주당의 압승으로 국회 모습이 어떻게 변할지 우리 국민들도 정말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소리도 있고 또 민주당 의원들의 어깨 또한 상당히 무거울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자, 21대 국회 허용 당선자. 앞으로 우리 국회는 어떻게 돼야 된다. 이거 한번 21대 포부를 좀 한번 국회 얘기해 주시죠. 어째 예. 살아야 됩니까? 막말은 일단 안 하실 것 같고. 막말 안 하실 것 같고. 일단은 코로나19 이후에는 민생과 경제 회복이 네. 가장 중요한 중요하죠. 과제입니다. 민생과 네. 경제 회복. 거기에 올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요. 그래서 뭐 요새 재난지원금 문제도 국민들이 공평하게 받아서 빨리 삶의 기운을 얻을 수 있게끔 네. 든든한 안전망을 제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모든 정치인이 말하는 힘보다는 듣는 힘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고 듣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정책과 법을 위반해서 좋은 국회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춘천서 바쁘실 텐데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더룸 시청자분들이 많이 응원하고 있습니다. 미소가 아름다운 국회의원 이렇게 응원하고 있는데 네. 이 말은 꼭 하고 싶었다 이야기 좀 있습니까? 더룸이 최고의 룸인 것 같습니다. 이 더룸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의 성숙한 정치의식과 시민의식이 무럭무럭 자라서 대한민국이 더 큰 룸이 되어서 희망의 대한민국이 될 수 있게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이 말씀을 어쩜 이렇게 아름답게 하는지 우리 시청자분께서도 예. 지금 우리 허용 당선이 이제 7선까지 가시라고 30년 동안 일하셔야겠어요. 그럼 하나 약속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약속을 저희 받아야죠. 더룸에 자주 좀 출연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요. 네. 언제든지. 언제든지. 최대한 네. 지역 현안이
챙기는 대로 네. 시간이 나면 알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